마감딜입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스톰에 파랗게 질렸다. 위기의 한국 증시 필승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오늘의 전략 좀 짜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붉은 타이가 이 대표님의 의지를 알고 계셨네요. 네, 굉장히 제가 이렇게 짙은 붉은색을 하신 거를 지금 처음 봐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촌스러움을 불구하고 또 시장에 힘을 그럼요.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오늘 얼마나 골라 입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옷으로라도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이 맥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파랗게 질려가면서 2,500선 저 멀어졌고요. 700선도 지금 갈 길이 먼 우리 증시입니다. 이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사실 10거래일 안에 2,600선까지 지수의 반등폭을 빠르게 회복한 네.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하락은 좀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때와는. 거래량이 네. 많이 실려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 국내 증시의 타격감이 굉장히 큰 정책들이 계속 우려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생각에 오늘도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뭐 낙폭이 아닌 사실 쇼크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고요.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4분기에 대한 뭐 어닝 쇼크를 비롯해서 또 환율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 대기 자금에 대한 뭐 예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일단 지수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이런 자금의 이동 폭도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중심으로서도 사실 이 순환매적인 이동폭이 우리가 체크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한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옮겨가는 보관액을 우리가 봤더니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조 원까지 미국의 예탁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국내 증시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지침을 받았던 투자자분들이 이동에 대해서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사실 250만 원 이제 수익금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의 수익금이 나왔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22% 이상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도 국내 증시를 또 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5일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때보다는 좀 더 지수 상황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0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게 140조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워낙 흘러내리다 보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면 대체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참 저는 슬픈 게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가 막 강해지면서 미국 시장만 가고 다른 시장들은 다 쉬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쉬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가장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뒤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도하는 우리 섹터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네. 좋은 분위기를 내면 네. 그 시장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지만 지금 이 코어 섹터에 있는 이 주도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에 사실 온기가 네. 전반적으로 퍼질 수가 없는 분위기고요. 네.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잘 가는 섹터가 방위라든가 국방 섹터라든지 네. 조선 섹터가 있지만은 정말 뭐 한 20-30개 섹터 중에 군계 일학으로서 실패할 확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까 대체 자산 말했지만 뭐 가상화폐라든가 미국 주식은 확률로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 확률을 우리가 굳이 여기서 네. 확률 게임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정해진 틀에 있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코인 이야기를 이런 정규 방송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5만 원 선은 좀 지켜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종가가 49,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4자가 딱 뜨자마자 바로 매수세가 막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오늘의 흐름은 도대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 만약에 이제 5만 1,000원대에서 4자가 한번 보이면 네, 저가의 매수세가 저는 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제 그래서 4자를 찍지 않고 장중에는 계속해서 반등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옵션 만기 때 물량이 막판에. 낙폭이 막판에 밀어버리면서 이제 네. 49,900원으로 굉장히 뭐 만들어진 듯이 이렇게 마감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왜 제가 이제 반등폭이 나와야 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요 빅테크 업체들,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이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한다는 착수 소식이 달려오면서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HBM4를 이제 자기 맞춤 형식으로 네. 빠르게 개발을 해달라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등폭을 일정 부분 장중에 보였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약세폭을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제 삼성전자가 일부분 도지 이상은 나왔어야지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 흐름 우리가 옵션 만기 때문에 오히려 밀렸던 그 상황 때문에 오늘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요.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딱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가격이 싸다. 이 하나만으로.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 사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좀 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6조 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5천 원을 지켜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포워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예상으로 올해 한 32조 정도인데 6조 대 32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무만 봤을 때 여기 재무가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6만 원이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반등폭을 그쵸. 많이 기록을 네. 해서 그래서 6만 원이 도달되기 전에 엔비디아의 고객사로 거래를 튼다라고 하면 TP를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6만 원 도달 이제 그 시점에서 사실 이런 엔비디아에 관련된 퀄통과 소식이 없다면 다시 6만 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신용 매물이 사실 1조 이상 있잖아요. 아직도 있는데 네. 그 매물폭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쉽지만 그리고 지금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세월이 좀 지나면 중국에 어느 정도는 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 가성비를 삼성전자가 그걸 버텨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핵심은 HBM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컨퍼런스 콜을 들어봐도 전체 디램 중에 그래도 작년에 HBM 비중이 10%에서 30%까지는 잘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인 정고점 6만 원에서는 차익 실현이 정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컬에 대한 팔로잉을 좀 지켜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자라는 거고 이번에 폭락장에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만약에 추가 현금 비중 말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 없으신 분들한테는 네. 뭐 다 같이 빠졌으니까 일부분은 좀 비중을 실어 놓을 수 있는 기회는 맞겠다. 좀 좋게 해석을 해드리고는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에는 HBM4도 한다, 비율이 늘어나고 실적으로 찍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HBM4 한다는 썰이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못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꽝꽝꽝 우리가 진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HBM3가 12단이 네. 양산보다는 개발은 삼성전자가 제일 빨리 했는데 수율의 문제잖아요. 수율의 문제인데 퀄컴하고는 지금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양산을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엔비디아의 이 벽이 높아서인지 몰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력은 SK하이닉스랑 지금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동안의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봤을 때 믿을 만한 기업을 우리 과거, 제가 이제 뭐 과거 사람이지만 그걸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네. 뭐 제드래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위에서 지금 2위거든요. 그러니까 1위의 지위에서 2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1등이 이게 2등이 1등 될 때랑 네. 1등이 2등 될 때랑은 완전히 이 그렇죠. 감도가 다르거든요. 뭐 저는 1등 된 적은 없어서 그 기분을 잘 모르는데 예, 그 기분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이 많이 들 거라는 거죠. 네, 예. 그 소외감이 지금 삼성전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려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더 끌고 가고 싶은 건 금리 쪽이에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금리의 방향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싶었는데 파월이 아니야. 뭐 그렇게 우리 체력 좋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아라고 또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지표들 나온 거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예상치 이하로서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꾸준하게 지금 나쁘지 견조하거든요. 않아요. 네. 뭐 국내 시장의 예상치가 좀 많이 부진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0월에 우리가 PC가 굉장히 중요한데 CPI보다도 요즘에는 PC 10월달 예상을 보니까 2.3. 뭐 2%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확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능성들이 네.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은 임기 동안에 사실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가 뭐 계속 좋지는 않기 때문에 미묘하죠. 네, 미묘합니다. 지금 보면은 한 임기가 1년 반? 6개월 네. 그죠? 1년 6개월 남았는데 뭐 거기서 해고를 할 수는 없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없지만 그림자 파월이 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파월의 성격상 트럼프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금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건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관세라든가 일부 영향력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파월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파월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냉철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가속화되지는 않더라도 제가 저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28일 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금리 인하의 폭 때문에 내수는 부진한데 그 폭에 대한 이 스프레드가 너무 길어진다는 우려감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인하폭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통에는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환율 워치리스트 뭐 영향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들어갔죠.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는 마지막 금통이잖아요. 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향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한숨 나오는 주가는 바로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빨리 뉴스를 내놓을 일인가 싶게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가 바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주는 난항이 예상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2차 전지도 저희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본다면은 제가 전에도 뭐 액면 분할식으로 조금씩은 일단 뭐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정도로 타격감이 있을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요. 지금 보면 테슬라의 머스크의 하나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와의 다른 완성차와의 치킨 게임은 이제 벌써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 수요가 늘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가격적인 부담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중국차 살 거 아니면 네, 그렇죠. 그래서 비아디도 뭐 내년에 한국 비아디 코리아가 내년에 이제 한국 진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마진율이 20%, 근데 다른 완성차 업체의 마진율은 10%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낮춰도 타격감이 다른 완성차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시작해서 옛날에 뭐 다른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해왔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LG 에너지선 엔솔이 이번에 하락폭이 컸지만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컸거든요. 그렇죠. 2차전지 빠질 때 혼자 안 빠졌죠. 네, 혼자 안 빠졌어요. LNF도 혼자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이제 테슬라에 많이 기대는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만약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그 테슬라 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장기적으로 전망성은 조금 더 갈릴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관망.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조금씩은 이미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도 한번 저희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IRA 프로젝트가 거의 80%가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IRA 혜택을 받는 쪽이라서 당분간은 어떠한 정책이 확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점을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업종은 관망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테슬라 향해 있는 종목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네, 뭐 섹터 내에서 사실 이번에 테마주로서의 손실 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 섹터 내의 대장주 쪽으로 공략을 해줘서 압축하신 분들은 타격감이 기본 평균보다는 좀 덜하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로서의 집중되는 바벨 전략으로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주도 섹터를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으셨다면 이제는 소외주 쪽의 자산 배분도 일단 유효하다. 하지만 소외 섹터지만은 소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격인 이 흐름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오늘 보니까는 로봇주라든지 아니면은 엔터주 쪽에 저는 그동안에 많이 좀 배척을 받았지만 향후 전망성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뭐 일단 대표적인 종목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2040년에 100억 개 이상의 휴머노이드 사람보다 많이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40년이면 제가 이제 환갑 나이인데 그때 되면은 로봇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 네. 저는 사실 걱정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사실 되게 걱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봇 산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예전에 3억 정도 했다가 지금 3천만 원으로 싸졌어요. 그 정도로 대량 생산해서 가격이 네. 싸졌기 때문에 뭐 1인 가구당 하나 정도, 둘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주 네. 쪽에서는 당연 하이브를 탑픽으로 보지만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다 바닥권에서 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좀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어요? 네, JYP 엔터인데 너무 제가 여러 개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뭐 5만 원 정도 제시하겠지만 네. 이번에 박진영의 이지러브 뭐 고령이지만은 춤사위를 보니까 주가가 올리기에는 굉장히 충분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키드가 일본에서 오리콘 차트 1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앨범 나왔는데 굉장히 좀 좋은 형체 그리고 더 딴따라라고 요즘에 선전 많이 하는데 네. 거기 프로젝트로 일부분은 비용을 좀 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굉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도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빈집인 이 섹터들이 이런 장에서 잘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실적도 잘 찍히고 있는 JYP 또 엔터주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